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광화문 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므로 이제 죽어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 연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취임식한 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적은 일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내가 예견되는 것은 또 이명박과 박근혜 같이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오늘 내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왜 망했나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나요?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정치 잘했습니다. 외환 위기로부터 등등. 이명박 박근혜가 결정적인 잘못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반국가주의자들, 수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 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또 박근혜와 이명박의 길로 지금 발을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제가 지켜보겠지만 수사파, 반국가주의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문재인, 그리고 주사파, 이재명, 그 외로 지금 오늘 야당의 대표된 우상호,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주사파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5만 불 시대를 만들었다 해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속히 이 반국가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 뒤에 바로 이 반란자들, 박헌영의 남로당들을 싹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 이제 선거 이겨서 취임시간이 몇 개월 됐다고 또 발망을 떠는 거예요. 장제원, 권성동, 야 이놈들아, 이 대한민국이 니들 거냐? 다 망한 것을 우리 광화문이 다시 살려낸 거 아니야? 또 장난치려고 그래? 네? 그따위로 하려면 아예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 앞에 정당들이 실수한 걸 안 봤냐? 그리고 권성동은 바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주범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으면, 인간의 기본 양심이 있으면 정치 그만둬야지요. 당신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광화문이 다시 살려놨다고. 근데 또 장난친다 그래? 장제원 마찬가지. 민들레 아니라 장미꽃을 만들어봐라, 이 자식들. 정신 나간 놈들.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 다 죽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놓은 거예요, 광화문이. 다 살려놓으니까 니들이 또 장난친다 그래? 또? 이준석, 야,
성상난 말만 많아도 사표 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젊은이 돼가지고 그렇게 양심도 없고 말이야. 뻔뻔하게 말이야. 뭐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강화문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 주사파 세력과 싸우기도 힘든데 저 예물단지 저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을 놓고 또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방금 정광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는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 내에 자유통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행정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파가 행정부의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에 되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주사파의 잔존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사파 세력과 더불어 친중 세력들이 버젓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중공의 입장이 순망치야. 입술이 망하면 입술이 실이다. 이빨이 실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만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 6.25 전쟁 때 통일을 방해한 세력들입니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과 가장 자주 만나고 경험이 있는 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권영세 같은 자들, 친중 세력과 내부에 숨어든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결코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맡긴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구성 역시 14명 중에 1명 빼놓고 다 문재인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주사파 세력들을 검찰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검찰이 기소한들 사법부의 김명수 사단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2026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대법관들이 버젓이 서 있는데 무슨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 내에 있는 임기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적폐라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공산 세력들이 공산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반동이라 불렀던 이름을 좋은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국헌문란입니다. 형법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자들, 그들을
대법관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에서 쫓아낼 때 비로소 주사파 세력을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지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이라든가 이번에 대표를 맡고 있는 우상호라든가 전형적인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버젓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면서 서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결코 통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15 총선에서 63대 36이라는 비율로 수도권에서 17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거 왜 어떻게 우연일치라도 이런 우연일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253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자유통일당은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 대법원을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데 그것부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180석 다 날아가고 여소야대 전국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DJ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그리고 현재까지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DJ 때부터 사형 집행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사형 집행 시작하십시오. 주사파는 바로 지하로 숨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맨 먼저 대상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4.3 산권 추모식에서 2020년, 2021년 추모식에서 가서 발언한 행위를 가지고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9.19 남북군사기본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국방부 장관 송영무 그리고 정경두 합참의장 전 국방부 장관 이 세 명에 대해서 오늘 대검의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 형법 96조입니다.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 고발장을 오늘 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 이적죄 역시 사형 무기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형은 없습니다. 문재인 이자부터 바로 기소해서 여적죄와 이적죄로 기소를 해서 사형을 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사파들은 기어 들어가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송유관을 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은 천만 서명입니다. 천만 서명으로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할 때만 바로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저희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소하며 주사파를 척결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힘있는 편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